나오는데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집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시면 그 전에 예제랑 좀 약간 틀려진 게 뭐냐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공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못하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다음 예제 2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링크가 안 걸렸거든요. 링크가 안 걸렸는데 보통 링크가 걸리면 밑에 리플이 쳐지면서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가죠. 원래 이제 HTML에서 링크가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링크가 안 걸린 거고 HTML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가시죠. 이거는 이제 링크가 안 걸려서 링크가 걸리면 클릭하면 예전에 이제 클릭하면 네이버로 이동하기 뭐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은 네이버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호에다 아이디 번호에다가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dptall.html 있죠? dptall.html 열어보시면 dptall은 저희 여기 있죠? 여기 아시죠? 리소스 밑에 템플릿 밑에 지금 예제 5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파일이 4개가 있는데요. 각 기능별로 HTML 파일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add로 시작되는 HTML은 추가 페이지, all이 붙은 거는 조회 페이지, id가 붙은 거는 한 건 조회 페이지, 업데이트가 붙은 거는 수정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별로 동작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모든 dpt all 요거를 클릭해서 모든 데이터 조회 페이지를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제가 요거 하나 추가해달라고 했죠. 어제 마칠 때. 그래서 여기에 부서 번호에 대해서 DNO가 부서 번호입니다. 부서 번호에 대해서 href 링크를 걸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로 대치해달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딱 적용이 되자마자 화면에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링크가 걸린 거 이해가시죠? 부서 번호에 대해서 지금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구성을 하셔도 돼요. 수정 페이지를. 보통은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많이 수정 페이지로 이동을 시키는데 보통 이동시킬 때 그냥 이동시키지 않고요. 이게 요 데이터 중에서 기본키가 뭔가요? 부서 번호잖아요. 아이디가 기본키입니다. 그래서 기본키를 보통 보내줍니다. 아시겠죠? 수정 페이지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기본키와 함께 페이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어카운팅하고 부산하고 요 정보를 수정 페이지에서 다시 또 재조회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 기본키를 보내주기 때문에 기본키로 다시 한번 더 조회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한번 셀렉트로 조회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정 페이지로 이동과 동시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죠? URL을 잘 보십시오. 예제 5번에 dpt의 에디션 여기 이제 수정 페이지인데 뒤에 뭐가 붙었나요? 부서 번호가 붙었습니다. 부서 번호와 함께 날아가는 거죠. 수정 페이지. 그러면 이 10번에 해당되는 부서 이름과 부서 위치를 다시 데이터베이스 조회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기본키니까 한 건을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키는 중복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한 건만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정 페이지에서는 추가 페이지와 달리 추가 페이지에서는 여기 아무것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없이 빈 페이지로 떴는데 수정 페이지에서는 원래 서비스적으로 볼 때 UI UX 서비스적으로 볼 때 이렇게 데이터가 뜨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실 때도 수정을 하신다 치면 수정 페이지를 구성하신다 치면 기본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미리 화면에 넣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안 넣어 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서비스적으로 여기 도움을 주죠. 그래야
사용자가 보고 여기서 일부만 수정할 수 있겠죠. 어카운트로 고칠까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하면 이렇게 다시 전체 조회 페이지로 가서 반영이 되죠? 보이시죠? 그리고 반영이 된과 동시에 등록 일자는 데이터가 생성될 때 이제 나오는 거고 수정 일자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금방 수정한 날짜가 찍혔죠. 이 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 쪽에서 기억나시나요? 서비스 쪽에서 수정 일자 넣어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찍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UI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여기 잠시 보니까 버그가 약간 있어서 여기 이제 애드 버튼이 추가 페이지죠. 애드 버튼이 추가 페이지죠. 그런데 추가 페이지를 그대로 복사를 했어요. 그죠? 그대로 복사를 했죠. 복사를 하니까 지금 뭐로 돼 있죠? 이거 지금 영사로 돼 있죠. 영어로 고치겠습니다. 아시겠죠? URL이 지금 잘못돼 있죠? 저희가 그대로 소스를 복사해서 영사로 돼 있는 이거 지금 영사로 돼 있는 소스를 그대로 복사를 했기 때문에 영어로 고치기 아시겠죠? 네, 이거는 고치도록 하겠고 초점은 수정 페이지이긴 하지만 약간 보도가 남아있어서 좀 찝찝하죠?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그잼 05에 DPT 5 있죠? 요거를 여시고 여기 이그잼 명사로 되어 있는 거를 이그잼 0으로 고치시면 되는데 찾아서 고치셔도 되긴 한데 여기서는 그냥 요거를 이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컨트롤 R 하셔가지고 어떻게 이그잼 04를 이그잼 05로 이렇게 바꾸기 있죠? 찾기 바꾸기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그잼 04를 이 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몇 개 있죠? 한 개 있죠?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는 게 편해요. 혹시 눈으로 보다가 빠뜨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하시는 게 완벽합니다. 그래서 바꾸기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바꿨죠? 바꿨고 그 다음에 다른 페이지도 영사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DPT5는 전체 조회 페이지고 이게 이그잼 04가 남아있었죠? 그래서 영어로 바꿨고 그 다음에 추가 페이지 Add DPT 있죠?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여셔가지고 컨트롤 R 하셔가지고 똑같이 이그잼 04를 이그잼 0으로 고칠게요. 그래서 이그잼 04를 찾아보니까 한 개 있대요. 한 개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그잼 0으로 바꾸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버거는 다 하시죠. DPT ID도 가셔가지고 찾아볼까요? DPT ID는 없지요? 결과 0개 안 나오죠?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HTML 돌아가면서 컨트롤 R 누르셔가지고 이그잼 04로 되어 있는 거를 이그잼 0으로 다 바꾸기 하시면 돼요. 기능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이거 눈으로 보고 찾으시면 그래서 HTML을 각각 여셔가지고 컨트롤 R 누르시고 이그잼 04를 찾아보시고 하나도 없으면 바꿀 필요 없어요. 있으면 이그잼 0으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재시작을 한번 하시고 그러면 이제 요거 이미 완벽해지죠. 됐죠? 새로 고침 한번 하고 애드 눌렀을 때 제대로 맞는 이그잼 0으로 잠깐 좀 그리고 아무거나 추가해보고 여기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 이그잼 0으로 잘 오죠? 잘 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티조 소스를 재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티조 소스에 잔디가 나오죠. 이거는 새 소스의 이름으로 폴더로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찾기 바꾸기 기능을 이용해서 컨트롤 R 기능을 이용해서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나가다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업데이트 DPT를 좀 설명을 드리죠. 기능 화면을 보면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렸고 여기 보시면 업데이트 DPT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드린 소스 내용은 어차피 요 위에 헤더 쪽에는 부트스트랩 CDN이 걸려있죠. 밑에
밑에는 보시면 폼 쪽을 보시면 되겠죠. 폼을 적어 보시면 소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스크립트가 있긴 한데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저번에 실습했던 객체를 한번 찍어보는 로고 한번 찍어보는 거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로고를 찍으실 줄 아셔야 돼요. 아시죠? 요거는 어차피 리액트에서 찍을 거니까 타임리프에서 이렇게 찍고요. 요거 참고하시면 리액트에서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를 한번 배우셨지만 그때 이제 기본적인 거 배우셨고 이제 스프링부트를 다 배우고 나면 리액트랑 연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리액트 고급 기능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연동에 필요한 엑시오스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니까 그때 고급 기능들을 배우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타임리프에서는 자바스크립트와 연동을 해서 이렇게 찍으실 수가 있고요. 로고를 찍으실 수가 있고 이거는 웹브라우저 콘솔 창에서 나오죠? 웹브라우저 콘솔 창에 오른쪽 클릭해서 검사 누르면 옛날에 콘솔 탭 누르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업데이트는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 스크립트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위에 있는 폼 있죠? 폼이 중요한데 이 폼 안에 액션 있죠? 액션도 저희가 이제 add.dpt를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add.dpt를 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백엔드랑 데이터를 주고받는 양식이 뭐냐면 폼 양식입니다. 폼 양식이고 HTML 시간 때는 백엔드가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갔죠. 그래서 인풋 양식들이 있다 하면서 사용법을 잠깐 만들고 넘어갔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백엔드가 들어갔으니까 백엔드와 연결해서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액션이 있고요. 폼에 보면 속성이 액션이 있습니다. 이 액션에 백엔드의 URL 주소를 적어줍니다. 아시겠죠? 백엔드의 URL 주소를 적어주는데 이게 백엔드는 저희 백엔드를 뭐로 쓰고 있나요? 스프링부트를 쓰고 있잖아요. 백엔드로. 스프링부트에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연습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URL이 있는 곳이 어디죠? 컨트롤러입니다. 컨트롤러에서 이 URL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만약 컨트롤러에 이 URL이 없다면 연동이 안 되겠죠. 못 찾겠죠. 그래서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그잼 영어의 dpt edit로 시작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앞에 있는 이그잼 영어는 어차피 공통 URL로 저희가 빼놨기 때문에 이 것만 요거 카피하셔가지고 dpt URL이 어떻게 되죠? 주소가 dpt/의 edit죠. 요거만 복사를 하셔서 백엔드 dpt용으로 가셔서 찾기로 컨트롤 F 찾기죠.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폼이 실행이 되면 백엔드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스프링푸트의 컨트롤로 클래스의 함수 중에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되냐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여기 URL이 딱 걸렸죠. 걸렸으니까 이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는 HTML이고요. 프론트와 백엔드 스프링부트가 연결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에러가 나면 추적이 가능하십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뒤에 뭐가 있나요? 뒤에로가 있죠? 뒤에로. 이거는 이제 매개 변수라고 있잖아요. 매개 변수. 웹 매개 변수. 그래서 다시 update.dpt html로 다시 가면 뒤에 뭐가 붙어 있죠? 네, 웹 매개 변수가 붙어 있네요. 보이시나요? 뒤에로가 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 번호가 백엔드의 열로 들어오겠죠. 뒤에로 들어와서 함수의 매개 변수 열로 들어오겠죠. 열로 들어와서 밑에 뒤에로가 채워진 dpt가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세이브 함수에서 저희가 수정을 했죠. 그래서 뒤에로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고 뒤에로가 널이면 인설트하게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DNO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DNO는 부서 번호입니다. 부서 번호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리다이렉트 전체 조회 페이지로 강제 이동시키고 DBT로 가는 거죠. 이걸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로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HTML 쪽에서
중요시 보셔야 되는 건 폼이죠. 폼의 액션 부분. 액션 부분의 이 주소가 같으냐를 보셔야 돼요. 백엔드 주소가 같으냐. 요거까지 다 비교되는 거죠. 요거까지 다 알려주고 있느냐를 보시면 되고, 뒤에 메소드가 이제 방식인데, 웹 방식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get, 그 다음에 post, put, delete 네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푸스로 나뉘고 있죠. 푸스 뭐죠? 네, 업데이트입니다. 수정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RL에 대해서 푸스로 나뉘고 있으니까 수정 요청을 하는 거고, 그러면 백엔드에서 컨트롤러, DPT 컨트롤러 여기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이 함수의 목적은 뭐죠? 업데이트입니다. 수정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지요.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형태고, 프론트 HTML과 백엔드 스프링트 간에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요거를 아시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연결을 하실 때 외계 변수로 뭐를 던지고 있나요? 네, DPT 객체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객체 안에 있는 속성이 중요한 거죠. 속성들이 DPT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익히 아시겠지만 저희 테이블을 배우셨으니까 부서 테이블의 컬럼하고 똑같아요. 컬럼 뭐 있죠? 부서 번호, 부서명, 위치 세 개 있잖아요. 똑같이 객체도 부서 번호, 부서명, 위치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게 없는지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델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모델을 열어서 DPT를 열어보시면 속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속성이 뭔가요? 여기 있어서요. 세 개인데요. 디에노, 네임, 에너지. 요 이름으로 되어 있죠. 요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속성은 이름과 똑같이 프론트도 똑같은 이름으로 보내야 값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복사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프론트엔드 이렇게 소스를 만드신다 치면 백엔드에 객체 속성과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볼까요? 이렇게 폼을 열었습니다. 폼을 접었다가 열었습니다. 열면 폼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인풋으로 시작되는 태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입력 양식들이죠. 이거는 HTML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물론 이제 중간에 라벨도 있겠지만 라벨은 어차피 이름 붙여주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 초점은 이제 인풋입니다. 요 중에 하나가 있는데 히든이 하나 있죠. 히든은 HTML 시간에 숨기는 거라고 하죠. 눈에 안 보이게 숨기는 건데 여기서 하나 썼네요. 써가지고 요 안에다가 뭐를 해놨죠? 이름을 부서 번호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부서 번호는 화면에 안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하지만 받았습니다. 정보를 받았지만 화면에는 안 보여줘요. 왜냐? 사용자가 부서 번호를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겠죠? 네, 부서 번호를 수정하면 안 됩니다. 부서 번호를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긴 받았지만 히든으로 숨겼습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사용자가 강제로 수정 못하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 정보도 백엔드로 날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임 태그에, 네임 속성에 있는 이 데이터가, 이 값이 백엔드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임에 있는, 네임 속성에 있는 얘가 백엔드로 날아가는. 그래서 요 디에노 있죠? 디에노가 이게 DPT에 있는 객체 있죠? 객체의 속성과 이름이 똑같아야 돼요. 아시겠죠? 틀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해 드립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똑같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모르겠고, 여기 아이디도 디네임이고 네임도 디네임이죠. 헷갈리죠? 그냥 다 똑같이 만드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보통 이제 아이디는 언제 쓰냐면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쓰려고, 프론트에서 쓰려고 보통 코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바스크립트 시간에서 아이디로 갖고 와가지고 도움 조작하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거 쓰려고 하는 건데, 그냥 이름을 그냥 실무에서는 혼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름을 달리 가지 않고요. 똑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네임이랑 아이디 이 값들을 다 똑같이 디네임으로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이 하시면 되고, 목적은 요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거고, 얘는 스프링부트에서 쓰려고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스프링부트에 전송이 돼서 객체에 있는 객체의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름으로 찾아서 실질적인 값은 네, 요게 디네임 요게 값이 날아가고 요 이름을 찾아서 요거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백엔드에서는 요 두 개가 중요하긴 한데 아이디도 똑같이 디네임으로 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백엔드의 요 디네임이라는 이름으로 요 값을 채워서 날라갑니다. 밸류가 값이죠. 값을 채워서 그러면 백엔드에서 DPT 객체 있죠? 객체의 디네임이라는 속성을 찾아서 이 값을 넣어주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론트와 백엔드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한 번 듣고 이해하기 힘드니까 계속 반복을 비슷한 거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DNO가 객체 속성이죠. 객체 속성 이름과 똑같죠. 이 이름으로 요 값 DPT DNO의 값을 넣어서 백엔드로 날리고요. 마찬가지로 밑에 텍스트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디네임, 요 부서명입니다. 부서명인 속성에다가 이 값을 넣어서 백엔드로 날라갑니다. 마찬가지로 부서 위치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에러시로 되어 있죠? 에러시라는 속성을 찾아서 이 값을 넣어서 백엔드로 날립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날아가면 컨트롤러 쪽에서 여기 DPT 객체 형태로 갔죠? 이 안에 똑같은 이름의 속성들이 있어야 받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없으면 못 받겠죠. 없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 세 개가 있는 확인했으니까 받으면 어떻게 되죠? 네. 그 받은 정보를 세이브하네요. 여기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거죠. 금방 수정한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정된 프론트에서 날린 정보고 이거를 DB에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수정 끝났으니까요. 네, 페이지 이동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로직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서트는 그냥 바로 빈 페이지 가서 그냥 저장해주는데 수정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화면에 뿌려주고요. 정보를 화면에 이렇게 뿌려주고요. 누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면서 이동이 되죠. 이렇게 수정이 되면서 전체 페이지가 다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완성됐으니까요. 이거를 HTML 쪽으로 수정이 됐으니까 요거 각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ML 4개 보내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파일체로 보내드릴게요. HTML 쪽을 다시 4개 보내드리고요. 현재 자바 쪽은 다 보내드렸죠. 자바는 다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할 거니까요. 보고 비슷한 예제를 계속 연습을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개 보내드릴게요. 파일 4개를 그냥 콩으로 보내드릴게요. 그 4개를 열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그냥 이거 다 지우고 그냥 파일을 4개를 띄워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서브제 시작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예. 지금 잘 하시는 분은 해보시고 안 되시거나 지금 해주시고 이거는 딱 파운드 페이지를 고쳐준다는 URL을 잡고 있어요. PPT에 이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 되는 데가 없죠.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눌렀을 때 URL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이거는 이거는 그냥
보면 네, 그러면 이제 연습문제 드려야 되겠다. 연습문제는 뭐 예상하듯이 멤버 쪽에 수정 기능을 추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제 4번까지 있죠. 예제 4번은 추가를 했고 멤버 쪽에 예제 4번 보시면 멤버 쪽에 add 멤버에서 추가 페이지 있죠. 지금 뭐 페이지가 없지요. 그래서 요 기능을 추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문제를 드리도록 하죠. 추가하기 위해서는 HTML부터 만드시는 게 아니고 순서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요? 순서는 서비스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서비스에 예제 샘플이 위에 있죠? DPT 영어 서비스가 있으니까 얘부터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 만들고요. 그 다음에 HTML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세요. 아시겠죠? 서비스부터 만들고 컨트롤러 만들고 그 다음에 HTML 쪽에 형태는 어떻게 해요? 여기 멤버 폴더 하나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실 때 기존에 있는 거 있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옮기면 되겠죠. 여기로 옮겨놓고 이그잼 04로 되어 있으니까 0으로 고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DPT 쪽에 업데이트 DPT HTML 쪽 하나 추가됐죠. 멤버 쪽도 하나 만드는 게 되겠습니다. 멤버 쪽도 수정 기능을 추가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보내드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멤버 서비스를 만들고요. 여기까지 계속 연습해서 봅니다. 멤버 쪽도 계속 기능이 하나씩 추가되겠죠. 그래서 부서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멤버 영어 서비스 객체를 만들고 뭐죠? 세이브에 수정 모듈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멤버 영어 컨트롤로 객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먼저 수정 페이지 에디트 멤버 하고 점수랑 그다음에 업데이트 멤버 그래서 에디터 멤버는 힌트를 드리자면 URL을 이해로 하셔야 되겠죠? 이해로 하시고 그 다음에 리턴 값은 아까워 리턴 값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영어에 대한 업데이트는 이렇게 날아가게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멤버는 함수 URL을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부서 프로그램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DPT 대신에다 멤버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리턴 값을 어떻게 좀 리턴 값을 리다이렉트 하셔야 되는데 리다이렉트 하셔야 되지 않고요. 이걸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말로 하자면 전체 멤버 중에 페이지고 강대구도 이게 이제 1, 3등은 아시죠? 그래서 부속 프로그램을 참고하세요. 부속에 옥상해가지고 수정. HTML 어떤 HTML 만들어야 되는지 폴드가 있죠? 업데이트 언더바 멤버.html 폴더도 멤버로 치고 전체 다 보여드릴까요? 전체 다 PPT 이그젠 영어 PPT 컨트롤러 좀 봐봐. 요 위치고요. 그래서 DPT 샘플이 있으니까 오 함수들 다 복사해가지고 수정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런 거를 일단 비슷해지면 풀이를 다음 시간에 할게요.